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서울의 전세가 하락이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하락과는 좀 폭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1년 전 비슷한 시점보다 전세가가 하락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는 몇몇 지역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세가가 하락한 곳들도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앞서 제 지난 방송들을 다 봐오셨다면 아실 거예요. 아, 무엇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했구나. 예, 맞죠.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입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만 세대의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 서울시 전체에 타격을 입힌 겁니다. 이거는 2008년도 잠실 엘스를 위시해서 잠실 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할 때 이미 한번 경험해봤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 3월 전세가 하락의 비밀 공식이라는 방송을 갖다가 진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4월부터는 지금 다시 전세가 상승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폭락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서 전세가 하락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하락이다.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예견된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4월 때부터는 전세가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전세가가 얼마나 하락했고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어떤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전세가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가 서울의 평균 25개구 평균 전세거래 평당가 및 거래량입니다. 이건 평당가로 표시를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8년 11월에 평당 1862만 원을 갖다가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로 쭈루루 떨어졌죠. 바로 12월 말에 헬리오시티 입주의 여파가 서울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는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보다는 더 떨어진 수치도 보여주고 있어요. 2019년 3월 기준 1722만원, 그리고 2018년 3월 기준 1730만원. 야, 작년 3월 달보다 서울의 평균 전세 거래가가 올해 3월 달에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2008년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어가지고 특히나 더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세가 하락이 일각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예측과는 다르게 4월달 전세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지금 거래량이 한 20% 정도, 20%못 미치게 취업된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단정 짓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항상 실거래 신고는 소형 평형 때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대형 평형 때가 좀 늦게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4월달 전세가 상승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서울시 전체 평균이고요. 다음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 아파트 전세시장 플로어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평당가가 아니라 평균 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준공 연차별로 나눠 봤고요. 어떤 준공 연차의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하락하고 상승해 가는지 그 부분을 갖다 짚어보았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 그리고 노란색 선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고 있는 준공 연차의 아파트들이고요. 지금 현재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일제히 3월에 바닥을 찍고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 역시도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세가 진정되고 보합세를 갖다 보여주는 양상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반면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물론 이는 전세가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주택군이 아니죠. 이 주택군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노후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락해가는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어떤 상품군이 전세가가 상승하고 하락한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여줬는데요. 4월달 일단 전세가가 상승해 간다 라는 부분은 거의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한국감정원이나 뭐 KB 시세에서 이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한국감정원이나 KB 시세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잘 데이터를 확인해보진 않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4월달 분명히 전세가는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요. 서울의 1분위 아파트 전세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죠. 지금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빨간색 선 라인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2018년 11월 달에 평균 전세가가 6억대를 갖다가 찍었습니다만 다시 쭉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5억 6천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거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군이 학군이 좋은 곳은 11월 달에 이미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되고 1, 2, 3월 달에 계약되는 것들은 좀 약간 학군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교통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소형 평형대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분들은 10월, 11월 이때 많이 움직이고요. 신혼부부 아니면 소형 평형 이런 부분들이 3, 4월 달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이들은 전세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전세가 반등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헬리오시티 입주가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기타 지금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전세가 반등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단지 헬리오시티 입주가 신규 아파트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준공 연차의 아파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죠. 다음으로 2분위 아파트 시장 살펴보시게 되면요. 2000년대 준공 아파트와 1990년대 준공 아파트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좀 약간 가격 조정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1분위 시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항상 학군이 좋은 곳들의 아파트들은 10월, 11월에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2월, 3월 달이 되면은 그때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2분위 시장도 지금 2000년대 준공 아파트와 1990년대 준공 아파트 상승폭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3분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3분위 시장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위에 동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3분위 시장은 지금 거의 모든 준공 연차의 아파트들에서 상승으로 변환된 게 나타납니다. 다만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에서는 좀 약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뭐 전세가가 크게 문제가 아니죠. 재건축이 더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 4분위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 4분위, 금천, 구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이들 시장도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부터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까지는 다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고요.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요, 전월 이미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의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는 지금 현황을 보셨습니다. 전세가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세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너무 많은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묶어놨고 그 임대사업자 물량들이 앞으로 전세가 상한제에 걸려서 앞으로 전세가 상승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가구 수는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갑니다. 또한
이런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막 이제 들어선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물량에 임차로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집주인은 전세가 상승 한도폭을 갖다가 넘기지 못합니다. 이건 팩트죠. 하지만 신규 임차인들은요. 거주 이전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은 앞으로 빈집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물량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 임차를 받을 수가 있지만 새로 신규 임대차를 갖다가 체결해야 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대 가능 물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다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이 다시 한번 양극화를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이미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파리에서도 사실상 임대차 아파트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물론 13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파리 13구역 같은 그런 낙후된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할 만한 아파트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임대차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프랑스 파리도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만 임대차 상승 상한제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도 신규 임차인들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신규 임차인들에게는 유독 비싼 가격에 전세가가 매겨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점을 양산시킬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세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임대사업자 물량은 안정적인 상승을 거치는 반면 새로 신규 임차인들이 진입하는 시장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신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 이 대가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높은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으로서 거주한다. 그럼 그 집을 나갈까요? 못 나가죠. 왜? 전세가 상한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물량들은 그 사이에 가격을 갖다가 껑충껑충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상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입주 물량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1년, 22년.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참 어리석어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규제하겠다고, 부동산 분양가를 갖다 규제하겠다고 신규 분양을 갖다 막았었거든요. HUG를 통해서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2021년, 2022년에는 입주 물량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전세가 폭등, 집값 폭등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시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폭락론자들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폭락론자들은 현실만 봐요. 하지만 시장주의자들은 미래를 봅니다. 2021년, 2022년의 상황을 지금 눈에 보듯 뻔하게 나타나거든요. 전세가 폭등에 매매가 폭등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미쳤다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팔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집을 판다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이러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폭락론자들의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제 말도 100% 믿지 마세요. 폭락론자들도 100%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주변에 분양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분양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작년엔 또 얼마나 줄어들었었는지. 자, 어쨌든 지금 전세가를 소재로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도 편은 안 다뤄드렸어요. 경기도는 지금도 처참합니다.
지금도 처참한데 언제 다시 반등이 나타날까? 경기도의 전세가, 매매가는 언제 빛이 들까? 이 부분에 대한 방송은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